저는 얼마 전 여자친구 셋이서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집주인이 2층 주택의 1층만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해 1층에서 즐겁게 놀았어요. 그런데 늦은 밤에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좀 조용히 놀아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옆집에서 신고가 온 건가 하고 목소리를 낮춰서 놀았는데 뒤이어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의 출처를 찾아서 나서보니 2층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알고 보니 주인이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술에 취해 잠들기라도 했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2층 독채 대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당일에 와서 1층만 사용하라고 하고 주인이 한 집에 있는 건 계약조항 위반의 성범죄 미수 아닌가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참 에어비앤비가 또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또 있군요. 먼저 숙박 예약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과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2층 독채형이지만 1층만 사용을 했고 해당 집주인이 그것도 남성과 함께라는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사기죄를 이유로 들면서 계약 위반을 따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우선은 그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고의적으로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를 해야 되는데요. 네.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이 뭐 이런 사실을 알고 악의적으로 기망을 해서 뭐 숙박을 유도를 한 다음에 금원을 편취했다고 하면은 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이제 독채 사용이라고 홈페이지 사이트엔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계약 체결한 이후에 당일에는 1층만 사용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기재가 뭔가 오기재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뭐 과실이 겹친 사안으로 보여지기도 해서 사실 요 사안만 가지고 무조건 사기죄로 뭐 고소를 한다거나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민사소송은 좀 변론인데요.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요. 2층을 전체를 사용한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한 층만 사용을 한다. 네. 그리고 주인은 없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함께 있는다. 이런 사정은 사실 계약에 굉장히 그럼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럼요.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에어비앤비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 때문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좀 다르다든지 혹은 환경이 가장 큰 문제로 들 수가 있어요. 주변 환경 같은 경우 이제 내부 사진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신고하면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나요? 홍보 사진과 실제 숙박업소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은 흔하게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숙박 계약상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뭐 특별히 신고를 하거나 별도로 배상 절차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텐데요. 소비자원이 마련한 숙박업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거짓 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극명하고 또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조차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 채무 불이행, 불완전 이행 등을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 밖에는 뭐 에어비앤비 업체 자체에 이를 알려서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숙객에게 집을 쉬어야 된다는 사실 미리 알리지 않았고 또 본인이 머문다는 사실까지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가 갑자기 발각이 돼서 정말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연님 말대로 여성들이 술에 취해서 만약에 인사불성이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참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성추행 미수 사건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때요? 네네. 우선은 그 성추행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이제 강제추행죄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요.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하려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보았을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주인분께서 있던 계약자분이랑 어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거주하게 된 상황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성추행, 강제추행의 미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강제추행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는 뭐 재반 사정들, 예를 들면 뭐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거나 네. 아니면 몰래 영상을 찍었다거나 아니면 뭐 몰래 접근을 했다거나 뭐 그러한 어떤 재반 사정들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 사정만으로 이제 강제추행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뭐 접촉이 없었고요. 속옷만 입은 채 그냥 코를 골고 자고 계셨을 뿐이니까 네. 이 부분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너무 놀라고 불쾌해서 이날 여행이 엉망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또 한창 휴가철에 이러면 휴가 자체를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해당 업소 주인에게 이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까지 요구를 할 수가 있을지요? 네, 원칙적으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계약 당시에 해당 그 업소 주인도 이 사람들이 이 여행을 망치게 될 경우 어떤 걸 뭐 취소하는 등 뭐 그런 비용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그런 특별한 손해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판례상 실제로 인정되는 위자료가 판례상 숙박 비용 등의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나 또 그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작다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소송 비용은 또 많이 들고 또 시간은 오래 걸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배상 청구는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제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 앓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숙박업소 운영자 입장에서는 좀 꼼꼼히 오해가 생기지 않게 기재를 하시고요. 또 이렇게 좀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 그런 내용들, 규약사항들을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